슬슬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9시 1분, 2분 이렇게 지나는데, 자, 먼저는 아마 이메일을 통해서, 특히나 메일 리스트에 구독을 하신 분들은 이메일을 통해서 이 소식을 미리 전달 받으셨을 것 같아요. 먼저는 좋지 않은 소식이고 제가 사과를 좀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목요일 라이브로서 지난 방송까지 진행했던 게 왕초보 영문법 with Big Fat Cat 프로젝트였잖아요. 그 시리즈였잖아요. 그래서 4주 동안 이제 우리가 문장의 오형식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그리고 빅팩트 그 원서 읽어보려고 그러다가 잘 안 돼가지고 10문장만 뽑아서 과제 문장 한번 보자라고 하다가 한 3문장 보고 끝났죠. 그마저도. 그리고서는 1권 관련해서 제가 쭉 한번 읽는 그 강의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라고 약속을 드렸었고, 그거를 사실 3분의 1 정도 촬영을 마친 상태였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출판사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연락을 받았어요. 해서 그 내용의 골자가 뭐냐 하니, 사실 저희도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받은 건 아니었는데, 이제 이 책의 원 저작가 분이신 거죠. 작가이신지 모르겠고 어쨌거나 이 원 저작권을 가지고 계신 그쪽에서 이 출판사에 연락을 해서 그 영상들이 내려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셨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쪽 출판사에서 모든 영상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왕초보 영문법 with Big Fat Cat 시리즈의 모든 유튜브에 올려놨던 영상도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가 원래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려고 했던 그 영상도 사실 이런 상황에서 제공해서 저희가 보내드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거고, 지금 구독 리스트에 200분 정도가 이미 또 구독을 해주셨거든요. 해서 메일로도 말씀드렸지만 약속을 저희가 지키지 못하게 돼서 제가 굉장히 진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그 소식을 받았고, 여러 가지 회의 끝에 지금 2가지 방법으로서 저희가 좀 만회를 해보자 결정을 내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왕초보 영문법 with Big Fat Cat 시리즈를 말씀드리면서 스피드 리딩 카페에서 지금 이 Big Fat Cat 시리즈로 북클럽을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카페 측에서 저에게 말해주신 걸 보니까 수십 분이, 적지 않은 수였어요. 수십 분이 저희 방송을 보고 그 북클럽에 참여를 하셨고, 그리고 그분들께서도 제가 보내드리는 그 1권 영상을 가지고 또 공부를 할 계획들을 세워 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는 스피드 리딩 카페의 그 북클럽 리더분하고 카페 운영자분들하고 저희가 좀 연락을 취해서 원래는 그럴 계획이 없었는데, 지금 빅팻 캣 북클럽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일주일에 한 권씩 이렇게 책을 읽으시거든요. 그럼 한 권을 읽었을 때 뭔가 이런 문장이 어렵다, 저런 문장이 어렵다, 어려운 문장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북클럽에 참여하신 분들이 같이 그런 어려운 문장들을 쭉 한번 이렇게 공유할 거고, 그럼 이건 이런 것 같아요, 저런 건 저런 것 같아요, 분석을 또 하는, 독해 연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겠죠. 그런 게 이제 북클럽을 참여하는 어떤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도 사실은 이제 어려운 문장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해서 이번 북클럽에는 제가 좀 참여를 해서 7권까지 매 권마다 읽어가심에 있어서 어려운 문장이 있다고 하면 그 문장들의 질문의 답변을 제가 그 스피드 리딩 카페에 가서 이렇게 달아드리려고 카페 분들하고 지금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먼저 그게 된다는 건 정리를 했고, 실제로 그래서 제가 어떻게 참여를 할지까지는 아직 얘기는 나누지 못한 상태예요. 근데 어쨌거나 지난 영상을 보시고 스피드 리딩 카페에 가서 빅팻 북클럽을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제가 조금은 더 뭔가 할 도리를 하고자 이제 이번 북클럽 참여하시는 동안 질문들은 아마 제가 곧장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 이제 어떤 그런 저희의 사과의 의미를 담는 조치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왕초보 영문법 빅팻 캣이 빅팻 캣이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그 문장의 오형식을 다룸으로써 많은 분들에게 사실 이 왕초보 영문법이라는 니즈를 좀 이렇게 저희가 충족을 시켜드렸던 것으로 저는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라이브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던 것도 그렇고, 저희가 편집을 해서 영상을 올린 게 그 왕초보 영문법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영상하고 두 번째 영상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상당히 잘 나왔거든요.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서도 이거 뭐 유튜브에서 조회수 뭐 10,000건도 안 나오는 이런 거 갖다 사실 저희는 돈을 벌지는 못해요. 벌면 한 3-4천 원 나올까요?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아직 저희 사이즈 채널의 사이즈에서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5,000조회, 6,000조회, 10,000조회 가까이 뭔가가 난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필요로 한다라는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거나 지난 프로젝트가 좀 완결성 있게 마무리가 되지 못한 생각이어서 5월 달에 문장의 오형식을 자, 이번에는 아예 그냥 안전하게 어떤 도서도 가져다 하지 말고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 저의 그냥 모든 노하우를 담아서 이 문장의 오형식,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는 이 문장의 오형식을 5개 말고 조금은 더 많은 형태의 문장의 형식이 5개로 뭐 정리될 수는 있지만 공부를 처음 함에 있어서는 조금 더 그게 다양해지면 차라리 편한 면이 없지 않나 있다는 생각을 또 제가 갖고 있었는데 이제 저의 철학을 쭉 한번 녹여서 그래서 왕초보 영문법 프로젝트를 5월 중에 다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 그리고 정말로 왕초보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쭉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 그때도 저희가 예전에 하려고 했었던 거랑 마찬가지로 뭔가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 뭔가 이렇게 지문을 주고 그래서 이 문장들을 이 이야기를 오형식으로 나누면서 분석해서 실제로 오형식이 그래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구나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감을 잡으실 수 있게 하는 연습까지 추가를 할 텐데 그때는 그 지문을 그냥 제가 쓸게요. 어디 책을 가져오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굳이 뭔가 구매를 하실 필요도 없게 그냥 제가 쓸 거고요. 그리고 그거는 역시나 그냥 이메일 리스트에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PDF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완결짓지 못한 이 왕초보 영문법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좀 제대로 밟아가는 과정을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해서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저희가 먼저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걸 통해서 저희도 좀 느낀 게 많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렇게 책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또 판매도 일어나니까 그럼 모두들 이렇게 좋아하시려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언제나 이 저작권의 문제는 예민한 거고 그리고 이 저작권 문제를 저희가 조금만 더 고려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는 않았을까라고 반성도 많이 하고 있다는 점 참고로 저희 그 영서당 강의에 들어가 있는 저작권은 진짜 다 구매를 해서 가져온 건데 이제 유튜브다 보니까 조금 제가 아니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요렇게 저희가 좀 죄송한 마음을 표현을 해보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그쵸 희소님 그러니까요. 책을 사신 분들이 그 영상을 보고서는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시기를 바래서 저희도 그걸 했던 건데 그러니까 책을 사셨는데 영서당 그 빅팩햇의 영상이 내려가 버려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그걸 이어서 공부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그게 저희는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5월 달에 어쨌거나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시작한 프로젝트는 먼저 해야 되니까 그리고 5월 달에 문장의 오형식을 가지고 왕초보 영문법 프로젝트를 진짜 아무 교재도 없이 저희가 준비한다 그러면 준비 시간도 조금만 걸릴 것 같아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한 달 정도만 기다려주시면 5월 이제 중순 넘어서겠죠. 중순이나 말쯤에 다시 한번 그 왕초보 영문법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겠고 지금 빅팩햇을 사신 분들 지금 그냥 읽으셔도 충분히 쉽게 읽으실 수 있는 그러니까 책만으로도 제가 너무나 추천드리는 그런 책이니까 읽으셔도 좋을 거고 아니면 한 달 정도 기다리셨다가 그때 다시 한번 이 왕초보 영문법 프로젝트 제가 훨씬 더 자세히 갈 거거든요. 그거를 보시고 그리고 빅팩햇 책을 역시나 읽으시면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빅팩햇 책 자체를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서도 그 교재의 내용을 역시나 또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이 내용을 오늘 가장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손지수님이 빅팩햇 알게 돼서 좋으시다고 책 자체가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맞아요. 책 자체는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던 책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걸 가지고 좀 방송도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 좋습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프로젝트 총 4주에 걸쳐서 이것도 진행을 합니다. 말하자면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써 이 프로젝트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 명장면 통째로 외우기 이렇게 프로젝트 여러분들 생각해 주셔도 좋겠고 이번 시간에 어떤 그런 주제는 영화 또는 미드로 영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어떻게 그것들을 우리가 해나가면 되는지를 쭉 다뤄보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라고 또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 뒷단에 깔려있는 어떤 그런 저의
흑심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요즘 좀 꽂혀 있는 어떤 그런 영어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영어식 사고 훈련이거든요. 영어식 사고라는 거 어디서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요즘 약간 떠오르는 그런 키워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영어식 사고. 그걸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냐, 그걸 키워나감에 있어서 좋은 공부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꾸준히 좀 해왔었다가 요즘 이제 다시 한번 불 붙어가지고 그래 이걸 어떻게 한번 라이브에도 접목시켜볼까 라고 생각을 하던 와중에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영어식 사고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건 사실 영어 문장 자체를 외워버리는 거거든요. 머리로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기억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사실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 영화 명장면을 통째로 외워보면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그냥 문장 몇 개 외우는 게 아니라 영어식 사고를 키우는 거, 그리고 영어식 사고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훈련들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나님이 초등 1학년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함께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영어에 관심이 있다면 분명히 재밌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진미영, 그래요? 진미영이 뭐죠? 타일러 씨가 진미영에서 뭘 하셨다고요? 진미영이 뭐예요, 피디님? 검색되나요? 진짜 미국 영어 이런 거 아닐까요? 진짜 미국 영어, 그 리얼 클래스 말하시는 거구나. 그래요. 그럴 수 있겠네요. 제가 그거를 이제 막 이렇게 광고 같은 거 보다가 그러면 무의식 중에 그 키워드가 제 머릿속에 박혀 있어가지고 제가 또 이걸 꽂혔을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이 영어식 사고라는 키워드가 요즘 핫한 그런 부분인데, 신혜진님이 100문장 정도 외우셨어요? 혜진님, 100문장을 뭘 외우셨어요? 무슨 기준으로 100문장을 외우셨어요? 그리고 100문장을 외우게 된 계기는 뭐였나요? 누가 외우라고 했어요? 외우면 영어식 사고에 도움이 된다고? 궁금해요, 제가. 여러분들이 요새 뭘 보시면서 어떤 컨텐츠로 어떻게 공부하시는지가 저는 그냥 궁금해요. 그런 것도 이제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도 우리 꾸준히 하고 하는 건데 100문장 정도 외우셨다고요? 여러분들 100문장 우와. 혜진님이 미드 속에 나오는 문장을 왜 외우기 시작하신 거세요? 누가 외우라고 해서? 그러니까 외우면 좋다? 서메리님 영상에서도 영어식 사고 얘기하시고, 맞아요. 서메리님 영상도 제가 최근에 좀 많이 봤습니다. 영어 회화 100일의 기적을 외우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리나님 그러시고. 스터디 만들어서 같이 하고 계세요. 좋습니다. 이왕 안 그래도 영어 문장을 외우고 계시는 거라면은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어떤 그런 내용에서 확실히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희님이 콜로케이션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서메리님 영상에서 보신 거죠. 콜로케이션 안 그래도 저도 그 영상 보고 이거 진짜 한번 다뤄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지금 다뤄버리면 제가 너무 그냥 서메리님 보고서는 따라해버리는 게 돼가지고 나중에 제 컨텐츠 좀 더 붙여서 또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메리라고 적으시면요, 유튜브에 그분은 갑자기 다른 채널 광고하고 있죠. 제 개인적인 친분은 없어요. 그리고 프리랜서로서 이렇게 번역을 하시는, 그리고 그림도 그리시는 작가신데, 근데 이제 영어 번역을 하신다는 게 어쨌거나 영어 실력이 있으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본인이 영어를 공부했을 때 느끼셨던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가서 한번 보시면 분명히 많은 것들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혜진님이 생활 속에서 쓸 수 있고 영상에서 쏙쏙 들리니까 이제 미드를 통해서 외우셨으니까 너무 재밌으시다고. 좋아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화나 미드를 통해서 문장을 외우면서, 장면을 외우면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그 밑에는 이 영어식 사고를 키우는 것을 우리가 계속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 이거 먼저 동의가 좀 되셨으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커리큘럼은 빡빡해요. 빡빡합니다. 먼저 영화랑 미드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히만 짚어볼게요. 이거 사실 제가 이미 올린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히만. 그리고 이렇게 영화나 미드를 가지고 공부할 때 우리가 저지르는 흔한 실수들에 대해서도 이제 피해야 되니까 이야기를 또 나눠보겠고요. 그리고 영어식 사고 훈련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영어식 사고가 뭐며
그래서 그걸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좋은 훈련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왜냐면 영어식 사고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자체를 좀 한번 내릴 필요가 있겠다는 또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는 마지막으로는 이 영어 문장을 외움에 있어서 사실 그 외우는 방법 그리고 그 훈련 자체는 우리 다음 주, 다다음 주, 다다다음 주에 계속 할 거지만 오늘은 이런 방식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감만 한번 딱 잡으실 수 있게 한번 맛보기 하실 수 있게 제가 준비를 또 해왔으니까 이번 시간 정말로 알찰 거라는 말씀 쭉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앞으로 활용할 다음 주, 다다음 주, 다다다음 주까지는 요렇게 3권 Frozen 이거 저희가 다른 북클럽에서도 했었어가지고 좀 피하고 싶었는데 어쨌거나 얘가 이제 첫 번째 책이 되겠고요. 이 책의 판매 지수가 그냥 너무 월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안 다룰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 계실 거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Inside Out. 이 책을 가지고 또 저희가 다다음 주죠. 장면 또 같이 공부해보는 그런 기회 삼아 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라푼젤까지 해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라푼젤이라고 부르는데 그 영화를 보시면은 라푼젤 이렇게 읽어요. 또 그래서 저도 이 영화 보면서 라푼젤을 원래 저런 식으로 읽는구나 그걸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 영화관 가가지고 그때 이제 해커스 선생님들하고서는 수업 끝나서 막 11시 반에 막 영화 보러 가고 그랬었거든요. 삼성역 쪽으로 갑자기 또 추억이 새록새록 해서 이제 요렇게 3권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교재가 없으셔도 당연히 라이브 방송 완벽하게 100% 이해하시면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정말로 필요한 내용은 제가 이렇게 다 옆에다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하지만 혹시나 이 책을 구매하고 싶었었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밑에 이제 링크 있으니까 가서 보시면 다른 곳에서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리면서 곧장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영화 그리고 미드로 영어를 공부함에 있어서의 장단점입니다. 뭐 생각하기 쉬운 어떤 그런 첫 번째 장단점은 재밌다겠죠. 재밌으면 우리가 꾸준히 할 수 있고 꾸준히 할 수 있으면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결과 어떤 그런 효과를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히 영화 미드의 장단점 1순위로 꼽는 게 맞아요. 너무 당연해서 그래서 저는 그걸 안 꼽았고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영화와 미드에서 사용된 영어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정말 그 실생활 영어죠. 저는 뭐랑 비교를 하고 있는 거냐면 그 신문 기사나 뉴스랑 가장 이게 좀 잘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신문 기사나 아니면은 뉴스에서 나오는 말들은요. 좋은 영어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맞는 영어고 문법적으로 맞는 영어고 표현들도 고급되고 이제 그런 영어죠. 하지만 우리가 뉴스에서 나온 말투를 배워가지고 실생활에서 친구랑 말할 때 쓸 거냐면은 이제 그렇지는 않게 돼요. 문법적인 차이도 문법적인 차이지만 사실 용어 자체가 워낙 시사적이라든지 정치적이라든지 경제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어떤 이런 점이 영화나 미드에서는 많이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장면에서 그 주인공들이 서로 나누는 대화 자체가 내가 친구들과 나눌 만한 대화인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이럴 때 이렇게 말하네 저럴 때 저렇게 말하네 뭔가 배운 것을 우리가 우리의 실생활에서 곧장 갖다 접목시키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요거는 이제 원서랑 비교하는 건데 원서도 사실은 원서에 사용되는 문장도 저는 실생활 영어에 뭐 90% 가깝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서도 어떤 책이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소설 원서를 본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소설 원서에서도 그 주인공들 그 캐릭터들의 대사가 있잖아요. 따옴표로 해서 거기에 나오는 거는 영화에 나오는 대사를 그대로 옮겨 놓은 그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원서를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실생활과 먼 영어를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 게 원서는 기본적으로 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글을 읽는 데 있어서 내 이해도가 아주 높은 수준이 되지 않으면 즉 내가 읽고 있는 내용을 한 80-90% 이해하지 않으면 중간중간 이게 뭐라는 거지? 무슨 상황인 거지가 헷갈릴 수가 있고 그게 결국은 뭐랑 연결이 되냐면요. 똑같은 말인데 이걸 말하고 있는 이 캐릭터의 감정 상태가 뭔지를 우리가 오해해버리기가 되게 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우리나라 말도
전화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눌 때랑은 다르게 톡을 보낼 땐, 메시지를 보낼 땐, 문자를 보낼 땐 그 뭐랄까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감이 잘 전달 안 될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이건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런 식으로 누구한테 톡을 보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자 보세요. 뭐해? 라는 말 있죠. 뭐해?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말하는 톤에 따라서 완전히 그 의미가 바뀝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자, 뭐 어떤 남자아이가 관심 있는 이성에게 뭐해? 하고 문자를 보내는 건, 그래서 뭘 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로 네가 뭘 하고 있는지 물어본다기보단 좀 너랑 얘기하고 싶어. 이제 이런 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그럼 톤을 바꿔볼게요. 내가 뭘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날 도와주기로 했는데 엉뚱한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해? 이렇게 말하면 정말로 그것도 역시나 뭘 하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죠. 나 뭘 하고 있는 거 내가 보고 있는데 너 그거 잘못하고 있어라는 신호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이것도 보세요. 뭐 해?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는 진짜로 너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뭔가 내가 어떻게 강세를 주는지, 어떤 투로 말하는지에 따라서 똑같은 문장이지만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요런 거는 원서에서 이해도가 낮은 어떤 그런 실력을 가지고 원서를 읽다 보면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영화나 미드에서는 장면에서 그 대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그 대사를 연기해주기 때문에 저 문장이 언제 어떻게 어떤 맥락으로 쓰이면 어느 뉘앙스를 가지고 전달이 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이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영화 미드로 공부할 때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그 실생활 영어를 오해 없이 있는 그대로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미드와 영화야말로 듣기 그리고 말하기 연습을 하기에 그냥 최적화된 어떤 그런 또 자료라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문장을 내가 읽고 그리고 얘를 문장 부족 분석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갖다 영작을 만들어서 스피킹을 하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거 가능한데 근데 이제 그렇게만 하면 내가 일부러 오디오북을 막 이렇게 찾아서 듣고 그러지 않으면 이 여기 사용된 단어들의 강세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디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래야지 뉘앙스가 제대로 전달되는지 이런 것들은 놓치기가 쉽단 말이죠. 근데 처음부터 미드로 영화로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 그 대사에 감정까지 실려있기 때문에 확실히 스피킹을 할 때도 조금은 더 좋은 방향의 발음을 가지고 그리고 정확한 뉘앙스를 가지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영화 또는 미드로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단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드로이님이 독해가 어느 정도 되면 원서 읽기가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고 그보다 더 초보인 사람이 영상이 가미된 미드나 영화 같은 대사가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원서로 시작을 하고 영화나 미드로 넘어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넘어갈 건데 영화 미드의 단점을 얘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갑니다. 해서 영화나 미드를 가지고 그래서 공부하면 좋아요. 좋은 건 많은데 근데 이렇게 가지고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또 저지르는 실수들이 있단 말이죠. 그 실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도 아마 눈치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재밌게 시청하는 거예요. 내가 재밌게 공부를 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재밌게 시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냥 보다 보면 공부가 되는 거라 그랬어. 약간 이런 식으로. 영서당의 승규쌤이 그랬어. 영어는 지식 곱하기 경험 제곱이라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미드 영어 경험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많이 보면 돼 해서 뭔가 한 에피소드를 보면 그 다음에 뭐 공부의 과정이 없죠. 그냥 봐요. 한글 자막 틀어놓고 봅니다. 그래놓고 영어 경험이 쌓인 거겠지 하고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가고 그래서 오늘 나는 그냥 한 에피소드 좀 공부를 해볼까 했는데 지금은 새벽 1시 반 나는 7개 에피소드를 봤네. 내일 출근하는데 힘들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하지만 난 그래도 영어 공부했으니까 뿌듯하게 잠에 드는 그거 아니에요. 보기만 한다고는 절대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한 번만 더 역시 반복을 해서 강조를 해서 말하자면 만 10세 이하의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미드도 좋고요. 뭐도 좋아요. 뭐 읽기가 됐든 듣기가 됐든 그냥 막 영어를 노출시켜주면 만 10살 이하의 아이들은
그 뇌가 언어를 배우는데 습득하는 데 있어서 활발하게 돌아가는 뇌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알아서 이게 무의식적으로 그 언어를 막 해독해주고 그 언어를 습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만 10살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그 뇌가 사실은 닫힙니다. 그 뜻은 만 10살이 넘었으면 의식적으로 공부를 해줘야지만 학습의 과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재밌게 영어를 시청함에 있어서 꼭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영어 자막 틀어놓고 그럼 시청할 거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한글 자막 틀어놓고 시청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한글 자막을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장면에 사람들이 영어를 한다는 것만이 실제로 나한테 다가오는 것일 뿐 뭐라고 하는지는 내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아. 왜냐면 나는 한글을 읽고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따졌을 때 영어 노출이 실제로 얼마나 됐을지도 되게 미지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자,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하는 실수, 이걸 제가 진짜 꼭 짚어드리고 싶었어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한글 자막 켜놓는 거. 한글 자막 켜놓고 미드 보거나 영화를 보면요, 거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영어 공부 효과, 학습 효과가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 아니라요 4분의 1로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4분의 1이라도 학습 효과를 내려면요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는요, 한글 자막 자체가 오역이 있을 수도 있고요. 특히나 지금 미드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넷플릭스가 됐든 실제로 이제 돈을 내고 제대로 된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 요즘은 또 되게 많아졌죠. 근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거 없었을 때는 다 어디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불법 다운로드 받아서 많이 보고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예전에는 많이들 그랬단 말이죠. 그때 얘기를 해보자면은 자, 거기 달려있는 자막을요 전문가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것들을 취미 삼아 하는 사람들이 만든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오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역을 해서 이 한글 문장을 보고서는 저 영어 문장의 실제 그 뜻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다 수준이 아니라 엉뚱하게 적어놓은 그런 아예 그냥 그게 흐름을 바꿔놓는 문장들로 자막을 적어놓은 그런 경우들도 저는 예전에 많이 봤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오역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제대로 돈을 내고서 시청을 하신다 하더라도요, 영어 문장이 의역이 돼 있는 자막 같은 경우에는 그 자막을 본다 그래서 저 영어 문장과 연관시켜서 내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의역이 됐다는 거는 뜻을 한번 곱씹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연결고리가 되게 약해요. 그래서 한글 자막을 보면 영어 문장을 해석하는데 약간 저 문장의 해석본쯤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해석본의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 첫 번째로는 의역이 들어가고 우리나라 말로 자연스럽게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자막들은 이게 도움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이 한글 자막이 떠 있는 이상 우리는 영어에 집중하지 않고 어쨌거나 한글 자막에 밖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한글을 읽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조금이라도 한글 자막을 켜놓고서는 내가 영어 공부가 되려면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냐, 이런 거예요. 영어를 내가 들을 수 있고요, 들으면서 한글 자막을 보면서 예를 들자면 뭐 이 한글 자막이 제대로 된 해석인가를 보는 정도 수준이 아니면 한글 자막 켜놓고 멈추지 않고 그냥 쭉 봤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학습의 효과는 많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한글 자막을 그냥 활용하는 툴 중에 하나로 삼아서 영어 자막 켜놓고 한번 본 다음에 한글 자막으로 또 켜놔서 이때가 이런 말이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중간중간에 소스처럼 양념처럼 사용해 주신다는 거는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지만 난 그냥 한글 자막 틀어놓고 봅니다. 그건 시청이에요. 그건 기본적으로 공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영어 자막을 틀어 놓으셔야 되는데, 이 영어 자막을 틀어 놓으면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이 그거예요. 선생님, 영화나 미드 영어 자막 틀어 놓으면 자막 읽느라고 영화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게 100% 맞습니다. 영어 자막을 읽느라 내가 막 영상의 그 장면들을 멈추고 해야 될 정도의 수준이면요, 영어 자막을 읽는데 집중하시는 게 사실은 맞아요. 영어 자막 자체도 읽지 그 배우들의 대사 속도에 맞춰서 읽지 못하는 수준에서는 사실 듣기도 제대로 될 수가 없고요. 결국은 이 자막 자체를 먼저 이해할 수 있는 능력부터 키우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희진님이 한글 영어 자막 듣기가 동시에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들으면서 한글 자막을 읽어보는 거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런 면에서 자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랬죠? 그런 면에서 아까 질문 주셨던 게 그거잖아요. 영상을 초보자가 하고 원서 읽기를 상급자가 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설명을 드릴게요. 원서 같은 경우는요. 진짜 쉬운 책도 있고요. 한 권에 200단어 들어가 있는 막 그런 정말 쉬운 책도 있고요. 어려우려면 정말 어려운 책도 있겠죠? 그렇죠? 원서는 난이도가 진짜 다양해요. 첫 번째 장점 중에 하나예요. 원서가 미드랑 비교했을 때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요. 원서는 나의 속도에 맞춰서 읽을 수가 있고 모르는 단어도 내가 찾아보면서 뭔가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나의 속도에 맞춰서 읽을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요건들이 합쳐져서 하나로 정리가 되면 뭐냐? 영어 원서가 오히려 문턱이 낮습니다. 쉬운 책을 고를 수 있고 그 쉬운 책마저도 내가 천천히 읽으면서 공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턱이 낮아요. 원서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중에 되게 많은 분들은 너무 어려운 원서로 시작을 해서 그런 거지 원서 자체는 되게 쉬운 진짜 생각해보면 4살짜리 아이들이 읽는 책들도 뭐 말하자면 원서라면 원서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원서가 오히려 처음에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서를 보면서 이제 읽기를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 아실 겁니다. 읽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건 들어서 이해하지 못하고요. 들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건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읽기를 먼저 다져놓고 그리고 미드로 영화로 넘어가야 되는데 왜? 미드나 영화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리스닝이 돼야 되잖아요. 정말로 내가 미드를 보면서 듣기 연습과 스피킹 연습을 하려면 그래도 최소한의 리스닝은 돼야 된단 말이죠. 뭘 비교하시면 되냐면 자 보세요. 원서 같은 경우는 진짜 쉬운 거 있어요. 막 한 페이지에 4단어 들어간 문장 나오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애니메이션은요. 아무리 쉬운 애니메이션으로 내려가도 그런 거 있죠. 왜? 제가 그 애니메이션이 기억이 안 나네. 왜 애니메이션 중에 그냥 말이 없는 애니메이션 있죠. 약간 펭귄 가족들 나와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그런 애니메이션 같은 거 있어요. 뭔지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는 분들 계시다면 그 제목 좀 저 사람이 미쳤나? 다른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게 그 애니메이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누가 좀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뭔지 아세요? 그 약간 펭귄 가족들이 나와가지고 우요요요요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대화해가지고 지나가는 자 펭구예요? 이름 펭구예요? 핑구예요? 그게 있어요. 이런 거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어디서 뭘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뽀로로 수준의 애니메이션이라 하더라도요. 거기 나오는 캐릭터들이 말을 할 때 Hello, my name is 뽀로로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애니메이션이 5살 아이들을 위해서 제작이 됐다 하더라도 5살 아이들, 원어민 5살 아이들은 웬만큼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스닝, 영화나 미드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그 대사를 읽는 속도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수준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려가도 걔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핑구스, 그런 것 같아요. 맞아. 핑구스. 미니언즈도 그런데 미니언즈는 혼자 나오진 않잖아요. 미니언즈 같은 경우는 미니언즈들은 말을 안 하지만 주위의 사람들은 또 말을 하니까 슈퍼맨이 오케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말이 없는 애니메이션이 아니면 아무리 쉬운 애니메이션도 어느 정도의 리스닝 스킬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좋아요. 해권님이 네라고 해주셨고 은영님도 네라고 해주셨고 좋아요. 수님도 그런 면에서 먼저 읽기가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WPM, words per minute. 그 읽는 속도가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주면 그러면 그때 영상으로 넘어가서 저거 말하는 거 내가 어느 정도 좀 들을 수가 있어 라는 그 느낌에서부터 영화와 미드로 공부를 해야 제대로 시너지가 빵 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아까 그 JYC 님도 질문을 주셨는데 자막 읽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그러니까 자막이 영어 자막을 틀어놨는데 그 자막 자체를 내가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면 근데 이제 막 한 번도 안 멈추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자막을 다 멈춰야 돼. 그 정도면 사실 어떻게 말하자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미드나 영어로 아직 공부하기에는 그 WPM이라든지 리스닝 스킬이 사실 살짝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영화에서도 어쨌거나 수준이 또 있거든요. 아까 누가 뉴스룸 말하셨는데 뉴스룸은요 완전 최고급 최상위권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 뉴스룸 되게 좋아하고요. 저희 피디님들도 되게 좋아하는데
뉴스룸 자체가 뉴스를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뉴스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거기 나오는 모든 영어 대사를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룸이 대표적이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우스라는 미드가 있어요. 하우스. 그게 이제 뭐냐면 의사들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의사들 나오는 그런 것도요. 의학 용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의사들이니까 또 막 의학 용어 나올 때 천천히 말하지도 않아요. 막 빠르게 말한단 말이죠. 자, 그게 좋아서 그냥 난 그거 찬찬히 멈춰가면서 이런 것도 공부하면서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뭐야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 굳이 어떤 특정한 미드를 고집할 필요도 없는 거고 혹시나 이게 나한테 너무 어려운 건 아닐까라고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서 읽기로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리딩이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WPM이 올라와 줬을 때 듣기와 함께 이제 내가 스피킹까지 노릴 수 있는 영어나 미드로 넘어가 주는 게 좋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 모든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영어 자막 틀어놓으면 선생님 저는 영어 자막 읽느라고 영화를 못 봐요. 첫 번째로는 영화를 보려고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화를 선택해서 그걸 갖다 우리는 영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거지 영화를 보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자막 보느라 영화를 못 즐기겠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취지는 그게 아닌 거고 자막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식의 어떤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 아직은 원서로 기초를 더 다지셔야 될 때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원서로 시작해서 미드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미드를 어느 정도 보면 그 다음에 또 원서로 넘어옵니다. 왜냐면 이게 미드나 영어는 구어체잖아요. 구어체는 내려가도 한계가 있고요. 올라가도 한계가 있어요. 언어의 수준이. 원서는 문어체잖아요. 쉬우려면 엄청 쉬울 수 있고요. 근데 정말 고급지려면 또 엄청 고급질 수 있는 게 원서기 때문에 원서로 시작해서 미드까지 가고 미드나 영어까지 가고 그리고 미드나 영어를 내가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사실 거의 여기 계신 분의 95%는 거기서 공부 접으셔도 되는 수준이 됩니다. 더 나갈 필요가 보통은 없을 거예요. 근데 뭔가 여기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다지고 싶다? 그럼 다시 또 원서로 넘어와야 되는 이런 과정이에요. 유리지감님이 셜록도요. 셜록 추리할 때 영어 랩하는 줄. 그쵸? 셜록도 최상위권 중에 하나예요. 거기다가 이제 약간 영국 발음이 섞여 있다 보니까 또 거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거 듣는데 어려우실 수도 있겠고. 수지님이 그래서 맨날 미드 들어도 안 들렸나 봐요. 맞아요. 이게 리딩부터 되고 그 자막이 이렇게 지나갈 때 그 자막 자체 내가 놓치지 않고 읽을 수 있을 정도 수준이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거지. 자막도 내가 따라서 못 읽는데 이걸 듣는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읽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내가 듣겠어요. 그죠? 이드로이님이 일단 롱텔북스 원서 엄청 사놨는데 원서부터 잘 읽고 WPM 150 이상 잘 만들고 미드나 영어로 가야 되겠네요. 자자 좋아요. 그 방향 자체는 100% 맞는데 그렇다고 이게 언제나 라인이 딱 있는 게 아니에요. WPM이 150이 넘어야지만 미드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렇게 무르르듯 자연스럽게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근데 이제 어디에 조금 더 집중을 할까 중점을 맞출까 인 거지 그때까지는 원서만 보시고요. 그때까지는 미드만 보세요. 이런 것도 아니니까 기분 내키는 대로 하시되 순서에 대한 큰 방향 자체는 이렇게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건님이 오히려 원서를 읽으면서 아는 문장이 생기면 미드 볼 때 간간히 들리더라고요. 그거예요. 원서를 많이 읽어서 원서 자체를 잘 읽게 되면요. 미드 보면서 나오는 문장 중에 내가 모를 문장은 그냥 없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가야 돼요. 현옥님이 전 유아들 보는 애니 주로 보는데 그러면 영어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건 맞을 수 있어요. 유아들 보는 애니가 어떤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걔는 쉽긴 쉬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빨라서 그렇지 문장 자체는 쉬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쉬운 거를 계속 하시면 당연히 안 느는 건 맞아요. 이 맥락에서 지금 그 댓글을 적어주셨는지 제가 아까 짧은 댓글을 통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었지만 이해가 되시죠? 대한민국님이 재밌게 한글 자막 보고 즐기셨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넘어가서 그러면 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하는 거, 영어 명장면을 통째로 외우는 거. 결국 왜 하는 거냐면 영어식 사고를 키우고 싶기 때문이에요. 제가 요즘 좀 이렇게 꽂혀있는 키워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요쪽으로 지금 또 영상을 하나 만든 게 있고 또 만들어 가려고 저희 피디님하고도 아까 오후에도 아까 하나 촬영했었고 뭐 그랬었는데 자 영어식 사고가 뭐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고 하나의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다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영어식 사고란 건요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영어 말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는 이런 과정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 보세요. 먼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먼저 하게 되겠죠. 그리고는 그 생각 자체를 사실은 잘 따져보면 그 생각 자체도 우리나라 말로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오늘 비가 오네? 라는 거를 이 생각과 우리말이 사실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왜냐면 우리 말이니까 이 한글이 이 우리말이 우리의 모국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생각 자체가 우리나라 말로 동시에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 놓고는 그리고는 이거를 번역하는 과정을 거쳐서 영어 문장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다 동의가 되시죠? 예를 들자면 자, 비가 오는 이런 거 쉬운 거 말고요. 좀 어려운 문장을 가볼까요? 좀 어려운 문장을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오늘 내가 생일인데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참고로. 자, 오늘 내가 생일인데 제임스가 나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선물을 안 줬어요. 서운한 거지. 나는 왜냐면 선물 줬거든. 그래서 뭐야 난 선물 줬는데. 내가 이 문장을 영어로 말하고 싶으면 먼저는 처음부터 그 문장을 말해야지라는 생각 자체가 영어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고 생각 자체를 나는 제임스에게 선물을 줬는데 라는 말이 먼저 떠오르면 그러면 이제 과장을 좀 붙여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줬다 그러면은 동사 give를 써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왕초보 영문법 계속 같이 하신 분이면 give 같은 경우는 이제 주다. 사형식으로 사용하면 되겠구나 이 문장 구조를. 그래서 이제 I gave James a gift. 앞에 좀 붙여보자면 뭐야 뭐 이런 건 what the hell 뭐 이런 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까지 심한 용은 아니에요. 이 정도는. 해서 what the hell I gave him a present.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뭐야 난 쟤한테 선물 줬는데 이런 식으로 문장이 쭉 만들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이게 나쁜 게 아니라요.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외국어를 배울 때는 이 과정을 우리가 안 거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을 어쨌거나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영어식 사고란 건 뭐냐? 자자. 결국은 이 생각과 우리말 부분 자체를 이제 그러니까 생각이죠. 생각 자체를 처음부터 영어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처음부터 생각하는 과정을 영어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영어식 사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번역도 필요가 없어져요. 처음부터 나는 영어로 생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겨나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말하자면 이상적인 영어로 말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냥 영어로 생각해서 말을 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생각한 게 처음부터 영어로 나오는 요렇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제 영어식 사고를 쌓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용어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요.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읽을 때도. 독해를 할 때도 영어를 읽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해서 이해하게 되면 그건 이제 조금 아직 낮은 단계의 독해인 거고 영어로 읽고 해석 과정이 없어. 그러니까 영어로 읽고 근데 그 영어라는 언어를 통해서 내 머릿속에 그 개념이 정리되기 시작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직해라 그래요. 읽자마자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번역 과정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역시나 또 영어식 사고를 갖는 것의 핵심인 거예요. 영어식 사고를 갖게 되면 직독직해가 가능해지고 영어식 사고를 갖게 되면 우리나라 말을 생각한 다음에 번역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생각해서 처음부터 영어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영경님 그쵸? 제발 그렇게 되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란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영어식 사고가 안 된다. 내가 뭐가 문제일까? 이거는요. 자, 여러분들의 학습 방법의 문제라기보단요. 그냥 영어식 사고가 된다는 건 영어를 정복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영어식 사고가 된다는 건 영어를 되게 잘한다는 거고 그냥 우리가 해가는 모든 영어 과정들이 영어 공부 방법들이 결국은 영어식 사고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해가 되시죠? 아, 영어식 사고가 돼야 그래야지 공부가 수월해질 텐데가 아니라 모든 공부가 영어식 사고를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영어식 사고가 안 되면 안 되고 있는 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영어식 사고가 되고 계시다면 굳이 지금 와서 저랑 같이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까지 열심히 공부를 할 일이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마지막 단계예요. 영어식 사고는 영어를 정복했다는 신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마지막 단계입니다. 보세요. 영어식 사고가 된다는 건 난 영어를 내 모국어처럼 느끼고 있다는 건데 그거보다 더 나은 버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자자 보세요. 아 대한민국님이 뭐라고 지금 적어주셨냐면 아주 간단한 문장만 돼요라고 말해주셨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뭐라고 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이거 뭐라고 하면 됩니까? 아니면 안녕? 너 오늘 어떠니? 무슨 문장 제가 원하는지 아시죠? 안녕? 너 오늘 어떠니? 이런 문장. 자, 만나서 반가워요. 이런 거는 Hi, it's nice to meet you 정도가 될 거고요. 안녕, 너 오늘 어떠니? 이런 거는 Hi, how are you today?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이런 문장은요, 여러분들 아마 또 이제 어쩌다가 원어민이랑 만나가지고 그런 인사를 해야 될 만한 상황이 생긴 상황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아마 크게 안녕이라고 인사를 해야 되겠지? 안녕? 그럼 영어로 하이니까 Hi 한 다음에 너 오늘 어떠니는 상태를 물어보는 거니까 의문문에서 앞에 how를 쓴 다음에 이제 넌데 그러니까 비동사랑 바꿔서 are you 그래서 how are you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로 생각한 다음에 번역해서 영어로 가는 게 아니라 how are you? It's nice to meet you 정도는 그냥 어쨌거나 그 앞에서 제가 묘사드린 그 영어식 사고의 방식을 거쳐서 문장들이 나온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요거까지도 인정이 되시죠? 요거까지도 공감이 되세요? 이 정도까지는 또 하나 있어. 우리 그 라이브 할 때마다 종종 얘기하는 건데 뭐 마실 것 좀 드릴까요? 이거는 이 외국인 손님분이 오셨으니까 뭐 마실 것 좀 드릴까요라고 물어봐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뭘 원하시나요라고 말해야 되겠지. 그럼 do you want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공손해야 되니까 would you like로 말해야 되겠지. 이런 과정 없이 뭐 마실 것 좀 드릴까요? 어떻게 말해요? 적어주세요. 맞아요. 우리 PD님이 적어주셨어.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이런 거는 자 보세요. 굳이 번역이라는 과정 없이 거의 곧장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왜 보세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같은 건 절대 쉬운 문장이 아니거든요. 이걸 분석하기 시작하면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Would you like가 do you want의 뜻이고 something to drink 복잡하게 설명해 볼까요? something 뒤에 to 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붙은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할 마실 무언가를 원하세요 정도의 뜻인 거예요. 절대 쉬운 문장이 아니야. 근데 왜 그건 우리가 그러면 생각 안 하고 가냔 말이에요. 이런 거 있어요. 나 너 사랑해. I love you 같은 거는 우리가 생각 안 하고 그냥 영어로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생각해서 번역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영어로 말한단 말이죠. 이런 영어식 사고를 거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문장들이 있단 말이죠. 그건 왜 그러냐 맞아요. 명수형 때문에 그래요. 명수형이 뭘 했는데요. 100번 만번 반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문장을 외워버리게 된 거예요. 맞아요, 수경님. 수경님이 아니라 희진님이 적으셨네요. 그것들을 우리가 외워버리게 된 거예요. 그 외웠다는 게 근데 다시 한번 외우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그 전날 이렇게 벼락치기로 해가지고 공부한 거 그것도 외운 거라고는 볼 수 있죠. 근데 그건 단기 기억. 정말로 신기하게 시험 보고 나오면 진짜 나중에 한번 누가 해봤으면 좋겠어요. 벼락치기로 공부를 하고 10시부터 12시까지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학생들 이제 가서 점심을 먹겠죠. 점심 먹는 학생을 다시 데려다가 똑같은 거를 풀라 그러면 얼마나 풀리는지 전 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게 최소한 저는 그런 경험이거든요. 아마 시험 끝난 다음에 30분 있다가 똑같은 시험 보라 그래도 저는 못 적을 것 같아요. 그만큼 단기 기억들은 휘발성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몸이 기억하도록 입에서 저절로 나오도록 입이 기억하도록 습관이 되도록 그런 것들을 외워주니까 그렇게 내가 외운 문장만큼은 영어식 사고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포인트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영어식 사고는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자동차에서 기어가 바뀌는 것처럼 1단에서 2단. 사실 요새 수동을 쓰시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또 이게 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저도 수동 안 쓴 지 오래됐거든요. 면허는 수동으로 땄는데 수동 자동차 못 몰아요. 근데 그래도 이해가 되실 거니까. 자, 자동차에서 기어를 바꾸듯이 내가 영어식 사고가 안 되다가 어느 순간 빡! 된다. 아무 문장도 영어식 사고가 안 되다가 어느 순간 모든 문장이 영어식 사고가 된다. 라고 뭔가 확 바뀌는 게 아니라요. 확 바뀌는 게 아니라 한 문장 한 문장씩 내가 영어식 사고로서 말할 수 있는 문장의 수를 늘려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되셨는지 저는 진짜 궁금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댓글 적어주시는 동안 반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영어식 사고는요, 어느 순간 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물 끓는 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상온의 물에서 끓는 데까지 갈 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보글보글보글보글이 아니잖아요. 아예 없잖아요, 그런 게. 내가 아까 그냥 마실 만한 물이었어. 20 몇 도였어요. 뭐 18도 막 이랬어요. 그러다가 내가 불을 탁 켰더니 계속 2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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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도 하다가 보글보글보글보글 이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돼요? 조금씩 밑에서 기포가 생기고 기포가 점점 커지다 보면 나중에 보글보글 되죠. 영어식 사고로 전환해 가는 과정은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지 절대로 어느 순간 빡!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차차 늘려가는 과정인 거고. 사라님이 제 나이 궁금해 하시는데 저 지금 35입니다. 네. 무려 85년생이에요. 네. 저희가 면허 딸 때는 수동으로 따라 그랬습니다. 네. 제가 면허 딸 때만 해도 수동차를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었어요. 그런 면에서 자, 이해가 되셨죠? 보글보글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작은 기포에서부터 기포들이 커지다가 보글보글 끓는 게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영어식 사고 훈련이 지금 안 된다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도 나 영어식 사고 훈련 진짜 됐으면 좋겠다. 근데 따져보면 그 영어식 사고가 되는 문장들이 이미 있다니까요. I love you.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이런 거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자, 여러분들 감을 잡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영어식 사고 훈련을 영어식 사고를 키워감에 있어서 해야 되는 훈련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밖에 없는 거예요? 뭐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많은 영어 문장들을 내가 내 몸이 기억하도록 체득시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문장 구조가 나에게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처럼 익숙해지면 되는 겁니다. 영어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문장 구조, 모든 수식 방법이 나에게 How are you? 처럼 익숙해지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모든 영어가 나에게 I love you 처럼 나한테 그냥 생각 안 하고 말할 수 있을 것처럼 모든 문장들을 조금씩 내 걸로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JYC님이 무조건 외우는 것에서 실제 나중에 내가 쓸 것 같지 않은 문장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장들을 골라가느냐에 대한 이야기죠. 어떤 문장을 고르실지는 이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요 도서 갖다 얘기할 때 그때 가서 이제 진짜 제대로 된 훈련을 할 거니까 그때 가서 얘기해 보겠지만 어떤 문장을 쓸지 안 쓸지는 본인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결국은 본인의 말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에도 말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 말할 때도 말투가 있잖아요. 제 말투가 있잖아요. 뭐 포인트는 뭐 이런 거 제가 진짜 많이 강조하고 진짜 이런 말도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영어에서도요. 내가 좋아하는 말들이 즉 나의 말투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건 본인이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문장을 만들까에 대한 유일한 기준은요. 내가 보고 내가 이거 써먹을 때가 있을 것 같아. 그럼 외우시면 돼요. 야, 이 문장 구조 그래 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나는 평소에 이런 말 안 할 것 같아. 안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결국은 내 문장 구조는 내가 결정해서 내가 사용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영어식 사고 결국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어떻게 키워나가는 거다. 많이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문장도 있구나, 저런 문장도 있구나, 결과적으로 그리고 그 문장들을 우리가 외워서 영어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문장 구조가 우리에게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정도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어식 사고를 키워간다라는 과정인 겁니다.
SR유님이 외운 문장은 바로 나오는데 응용해서 말하는 게 잘 안 되더라고 해주셨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외우는 건 잘 되는데 응용이 안 된다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두 가지가 아니에요. 결국은 그게 하나인데 뭐냐면 정말로 그 문장 자체를 독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운 거고 약간 이걸 어떻게 묘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냐면 잠깐만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서 자. 이거를 비유를 들어드리자면 뭐가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집에 들어갈 때 이렇게 집에 번호키로 눌러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번호가 뭐 1, 2, 3, 4라고 해볼게요. 근데 나는 이걸 너무 많이 눌렀기 때문에 1, 2, 3, 4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손이 기억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 손이 기억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집 번호가 아니라 무슨 비밀번호 그런 것도 그래요. 가끔씩 보면 우리가 핸드폰을 보면 이거 비유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긴 하다. 안 좋은 비유인데 그냥 끝내볼게요. 핸드폰을 보면 번호가 1, 2, 3이 위에 있고 4, 5, 6이 밑에 있고 7, 8, 9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키보드에서의 번호를 보면요. 번호가 밑에서 1, 2, 3, 그 다음에 4, 5, 6, 그리고 7, 8, 9로 올라가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핸드폰에서 그 번호를 나열한 순서랑 컴퓨터의 키보드 번호를 나열한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내가 무슨 번호 같은 걸 칠 때 그 번호가 몇인지를 나는 기억한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내 손이 자판을 찍는 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판의 구조가 딱 바뀐 순간 뭐였지? 내 번호가 그래서 뭐였지? 이런 거 헷갈린 거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유리지감님 바로 그거예요. 현관 문번호랑 은행 공인인증서. 약간 그런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보세요. 그냥 암기를 하신 건요. 그러니까 암기한 문장은 잘 말한다는 약간 이제 생각 안 하고 외워서 비하가 아니라 아시죠? 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말 이해를 하고 이게 뭐구나를 내가 깊이 고민하지 않고 그냥 외운 거예요. 그냥 애국가 외우듯이 외운 거예요. 동해물과 뭐 이렇게 그냥. 근데 애국가도 그래. 애국가 막 외워요. 그래 놓고는 한 번도 그 가사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니까 그 노래는 부를 수 있죠.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초등학교 때 좋아하면서. 근데 너무나 그냥 외웠기 때문에 그리고 반사적으로 그냥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실제로 그 애국가를 들으면서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이거 노래가 좋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차이예요. 문장을 내가 외웠는데 그래서 그 문장을 내가 말하는 건 돼. 활용이 안 된다? 깊이 음미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고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조금 딱딱하게 말하자면 여기서 사용된 예가 몇 형식 구조에서 지금 형식에 또 역시나 우리가 지난 프로젝트까지 그 얘기를 했으니까 몇 형식의 어느 자리에 뭐가 쓰였던 거야. 그래서 예를 바꾸면 이 문장의 뉘앙스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와 같은 고민 없이 그냥 외운 거다 보니까 활용이 안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요. 외우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활용하는 연습까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요. 외우면 자연스럽게 활용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오산인 거예요. 복무신조라니요, 피디님. 에이, 복무신조라니요. 저 어떻게 댓글 지울 수 없나, 저거. 외운다고 자연스럽게 이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계산인 거예요. 아니, V풍경님 구구단처럼 외워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구구단처럼 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구단 같은 거 보면 이제 뭐 9일은 9, 9, 28 아무 생각 없이 외우잖아요. 근데 걔는 간단하니까 그냥 외운 게 결국은 곧장 활용이 되는 케이스지만 근데 이해가 되시죠? 단순히 암기하고 그게 그냥 활용되기를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암기하고 이게 왜 그럼 이런 뜻일까 고민하고 활용까지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수진님 맞아요. 불풍경님 맞아요. 활용이에요. 자, 그래서
막연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먼저 시켜야 돼요. 그 얘기를 곧장 해볼게요. 자, 보세요. 이게 다 얘기하려고 그래서 제가 준비해놨어. 영어 문장 통째로 외우기 그래서 한번 해볼 건데 오늘은 진짜 맛보기입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 다다다음 주에는 이 애니메이션에 있는 장면들 가지고 우리가 진짜 외워볼 거예요. 근데 오늘은 맛보기만 조금 이따 한 문장 갖다 해볼 텐데 한 문장은 아니에요. 한 대사 갖다가 해볼 텐데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외워주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대사를 선정해야죠. 근데 대사 선정하는 것도 아까 제가 답을 드렸었죠. 어떤 대사를 선정할 거냐. 끌리는 대사 선정하시면 돼요. 내가 이거 외워놓으면 무슨 뜻인지는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라는 가정 아래 이 문장은 내가 실제로 나중에 영작을 할 때 그게 쓰기가 됐든 스피킹이 됐든 쓸 것 같아. 내가 쓸 것 같은 거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는 그런 대사를 선정해 주시면 되는데 그거를요. 자, 독백의 느낌으로 외워주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거 보면 이 사람이 말하고 저 사람이 말하고 저 사람이 말하고 이 사람이 말하고 그걸 다 외우면요. 약간 그걸 다 외워가지고 이제 연습하다 보면은 몰라요. 저는 그게 별로 안 재밌더라고요. 그거보다 독백. 그러니까 한 사람이 조금 길게 말한다 싶은 장면을 처음부터 고르든지 아니면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릴 예 중에서도 사실 예를 2개 준비해 왔는데 거기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로만 그냥 정리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는 말이 큰 의미가 없으면 그냥 이 사람이 혼자 말하듯이 그 대사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는 겁니다. 대사를 선정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자, 분석하고 독해해 주셔야 돼요.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그 대사 자체를 이해해야 돼요. 뜻이 그냥 무슨 뜻이다 그 이해가 아니에요. 분석하고 독해해야 돼요. 무슨 문장 구조구나. 여기 투부정사가 뭐구나. 그래서 이런 뜻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투부정사에 있는 이 동사를 다른 동사로 대체하면 이렇게까지 활용될 수 있겠구나. 분석을 해줘야 돼요. 그래 놓고 그 뜻을 기초로 해서 자 그리고 이게 포인트예요. 2번도 진짜 포인트인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외울 때도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를 외운다 그러면 자 이렇게 좀 이따 보여드릴 거지만 미리 예고로 보여드리자면 would you like 이렇게 덮어요. 그리고 would you like something to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연기가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의미를 내가 외우려고 하는 그 문장의 의미를 기초로 그 뜻을 기초로 그 뜻 자체는 우리나라 말로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 뜻을 기초로 문장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문장을 내가 독해도 했잖아요. 그리고 무슨 내용인지 알잖아요. 무슨 구조가 쓰였는지 알잖아요. 그 구조를 기초로 해서 문장을 재구성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외워지는 것도 단순 암기가 아니라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암기까지가 되는 겁니다. 자, 해볼게요. 해봅니다. 주토피아의 장면을 제가 한번 골라와 봤어요. 먼저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먼저 한번 읽어보시되 이게 어떤 장면인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주토피아를 고른 게 저희가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다다다음 주 하는 과정에서는 주토피아가 없어서 그냥 주토피아 요 스크린 영어 회화에 나오는 주토피아 한 장면을 제가 대사를 그냥 옮겨온 건데 왜 거기 주디랑 닉이랑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닉이 좀 삐지잖아요. 화를 내잖아요. 그죠? 주디가 가서 사과하는 장면이에요. 독백이죠. 이런 거를 전 선호해요. 그리고 보세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저랑 같이 실제로 외우셔야 돼요. 이거를 한번 해보면 느낌이 딱 와요. 그리고 이거 재밌다. 할만하다. 이거 느껴지실 겁니다. 그냥 보는 거랑은 달라요. 보세요. 먼저 제가 그냥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 볼게요. I know. 자, 한번 해볼까요? I know. 내가 안다는 거죠. 뭘 알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안다는 거예요. 명사절이에요. 그래서 뭘 알아? 이 절 안에도 또 이제 주어 동사가 있는 거죠. 네가 you'll never forgive.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를? me, 나를. And 그리고 I don't blame you. 나는 don't blame. 탓하지 않아. you, 너를 탓하지 않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냐면 네가 날 용서하지 않을 거 알아.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도 나 이해해요. 너를 탓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해해. 너의 그 심정 이해해. 내가 잘못했어. 그런 거 이제 마땅해.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문장에 뭐가 또 한 번 나오는 겁니까? I wouldn't forgive me either. 나라도 여기 wouldn't가 쓰인 이유는 뭐냐면 가정의 뉘앙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지금 용서할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주디가 잘못했고 닉이 화가 난 거지 내가 내 스스로에게 실제로 화가 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I won't가 아니라 I wouldn't가 쓰인 거죠. 가정의 뉘앙스를 담아서. 그래서 I wouldn't, 나도 forgive,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를 either, 또한. 그러니까 나라도 나를 용서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I was ignorant. 자, 내가 어땠답니까? ignorant. 그러니까 좀 무시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무심했다 정도가 됐겠죠. 내가 무심했고, 그러니까 너를 헤아리지 못했고, and irresponsible. 그리고 무책임했고, and small-minded. 그리고 내 마음이 너무 좁았다. 소심했다보다는 이제 마음의 씀씀이가 너무 넓지 않았다, 크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 but 하지만 Predators는 뭐냐면 이건 주토피아를 보시면 더 당연히 이해가 잘 되는 내용이긴 할 텐데 이제 주토피아가 동물들이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육식을 하는 동물들, 그러니까 맹수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죠. 그런 동물들이 있고 주디처럼 토끼, 그냥 채소 먹으면 잘 살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Predators는 그 육식을 하는 동물이에요. 닉 같은 경우 여우고 육식을 하는 Predators에 그래서 속한단 말이죠. 이 주디가 인터뷰를 하면서 한 말 실수 때문에 선한 Predators까지도 다 지금 뭔가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내가 잘못했어. But 하지만 Predators shouldn't suffer. 그 Predator들이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 Because of my mistakes. 내 실수 때문에. I have to fix this. 난 이걸 고쳐야만 해. But 하지만 I can't do it without you. 나는 이것을 너 없이는 할 수 없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문장 먼저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이게 이제 제가 아까 강조드린 이런 영어나 미드를 가지고 공부할 때 장점이에요. 문장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미드를 통해서 듣기가 되면 또 원서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영화나 미드에서 나오는 문장 구조에는 또 그 수준이 한계가 되게 명확하기 때문에 그 난이도를 보자면 난이도 폭이 좀 좁아요. 쉬워도 엄청 쉬운 거 없고요. 쉬워도 좀 어려운 편이고 엄청 어려워도 원서랑 비교하자면 또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 이제 그 정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요걸 그냥 외워볼 건데 자 보세요. 이거를 있는 그대로 달달 외운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저한테는 모니터가 여기 있거든요. 저한테는 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니터가 여기 있어요. 이걸 이렇게 가려놓고 막 이렇게 하겠죠. I know you will never forgive. I know you will never forgive me. 맞나? 다시. I know you will never forgive me. And I know you will never forgive me. And 그다음 뭐야? I don't. 이런 식으로 뭔지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외우는 건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외우는 거예요. 아무런 고민 없이 외우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렇게 외우면 뭐 달달달달 외워서 말할 수 있겠지만 감정 실리지 않죠. 그리고 분석을 안 했단 말이에요. 내용에 대해서도 크게 고민하지 않았죠. 활용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도 활용을 할 수야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자자. 먼저는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냥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거 저도 지금 외우는 거 미리 연습 안 했어요. 일부러 연습 안 했는데 자. 안 보고 가볼게요. 페르님, 키노트로 지금 이 키노트 한번 옆에다가 띄워놔봐 주실 수 있어요? 제가 틀리면은 피디님이라도 틀렸다고 잡아줄 수 있게. 자, 저도 안 보고 있어요. 여기 있긴 한데, 죄송해요. 피디님 여기 있긴 있어요. 저한테 보이긴 하는데 이거 안 보고 가볼게요. 자, 우리가 주디가 된 거예요. 감정이입. 그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한번 리드를 해볼게요. 저까지 까먹으면 안 되니까 저는 살짝씩 보면서 자, 사과를 하는 거죠. 어떻게 사과합니까? 알아. 네가 나 절대로 용서 안 할 거 알아. 시작하는 거예요. 알아. I know. 뭘 알아요? 네가 절대로 용서 안 할 것을. You will never forgive 누구를? 나를 me. 알아. 네가 절대로 날 용서하지 않을 것을. I know. You'll never forgive me. 자. 뜻을 가지고 문장을 다시 머릿속에서 재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느낌을 여러분들이 살리셨으면 좋겠어요. 자. 타자 안 치셔도 돼요. 저랑 그냥 말로 같이 하시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저 신나고 좋은데 지금은 아니에요. 댓글로는 지금 말로 하는 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따라하면서 따라하고 있어요 정도만 중간중간 쳐주시면 안 외로울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사과하는 거예요. 내가 주디야. 알아. 네가 날 절대로 용서 안 할 거라는 거. I know you will never forgive me. 나라도 나 용서 안 했을 거야.
나라도 용서를 안 했을 거야. 나라도 가정의 뉘앙스가 좀 있잖아요. I wouldn't, I won't가 아니라 I wouldn't forgive me. 나 또한 나를 용서하지 않았을 거야. 도가 또 들어가야 돼. 근데 부정이니까 I wouldn't forgive me either. I wouldn't forgive me either. 나라도 나를 용서 안 했을 거야. I wouldn't forgive me either. 그리고 그렇다 해도 널 탓하지 않을게. 나 널 탓하지 않아. 이해해. I don't blame you. I don't blame you. 그렇죠? 요렇게 말로 중얼거리고 계시다고. 영상님 둘째 줄까지 지금 외우셨고. 자, 근데 느낌이 오시죠?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알겠죠? 자, 다시 처음부터 가볼게요. 네가 절대로 나를 용서 안 할 거 알아. I know you'll never forgive me. 나라도 나를 용서 안 했을 거야. I wouldn't forgive me either. 너를 탓하지 않아. I don't blame you. 여기까지. 자, 그냥 외운 게 아니라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 순서가 바뀌었네요. 자, 난 널 탓하지 않아. 그리고 나라도 나를 나라도 나를 용서하지 않았을 거야. 오케이, 순서 바꿔서 갈게요. 자, 그래놓고는 뭐예요? 그래놓고는 이제 본인이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내가 무심했고 무책임했고 내 그릇이 작았어였죠. 무심했고 무책임했고 내 그릇이 작았어. 해서 I was 얘기가 나오잖아요. I was ignorant and irresponsible and small-minded. 이렇게 나오죠. 순서 바뀌었어요. 이드로이님이 일단 재구성하려면 줄거리를 대충이라도 알고 있어야 되네요라고 해주셨지만 당연하죠. 그건 영화를 보면서 외우는 거니까 줄거리를 영화를 보면서 문장을 고른 거기 때문에 줄거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대사를 고를 수는 없겠죠. 그렇죠? 자, 다시 해볼게요. 처음부터. 자, 틀리면 틀렸다고 말을 해주세요. 자, 알아. 그러니까 감정. 같이 가야 돼요. 알아. 네가 날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야. I know you'll never forgive me. 널 탓하지 않아. 이해해. I don't blame you. 나라도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I wouldn't forgive me either. 내가 어땠냐면 내가 영어 단어가 자꾸 떠올라서 우리나라 말 생각 안 나서 내가 무심했고 무책임했고 그리고 내 그릇이 작았어. I was ignorant and irresponsible and small-minded. 여기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생각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나서 이제 볼게요. 그다음 뭐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네가 날 용서하지 않은 거 다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프레데터들이 내 실수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 안 되잖아. 내 실수 때문에 지고. 그런데 프레데터들이 고통을 받으면 안 되잖아. But predators 뭐뭐 해서는 안 되잖아. Shouldn't suffer. 고통을 받으면 안 되잖아. Shouldn't suffer. 내 실수 때문에 because of my mistakes. 다시 한번. 알아. 네가 화난 거 알고 용서 안 할 거 알아. 그런데 predators들이 다른 동물들이 지금 고통받으면 안 되잖아. But predators shouldn't suffer. 내 실수 때문에 because of my mistakes. 이거 내 실수란 말이야. 내 실수. 누가 와서 이거를 고칠 거야? 내가 이거 고쳐야 돼. I have to fix it. Fix 이시에 fix this. 내가 이거 고쳐야 돼. I have to fix this. 근데 난 너 없으면 안 돼. And I can do it without you. 이렇게까지 감정 실어서 하면 자 벗이네요. 마지막 벗이었고 어디 제가 틀린 부분 있나 한번 봐볼게요. 자 봅니다. I know you'll never forgive me. 오케이. And I don't blame you. I wouldn't forgive me either. I was ignorant and irresponsible and small-minded. But predators shouldn't suffer because of my mistakes. Mistakes 복수죠. 실수가 하나가 아니죠. I have to fix this. 난 이걸 고쳐야 돼. But 그런데 I can't do it without you. 나는 그것을 너 없이 할 수 없어.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닉이 이게 주디가 그 닉에게 사과하는 장면인 거예요. 자, 한 번 다시 해볼게요. 길죠?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요 1, 2분 만에 외워요. 1, 2분 만에 외운다는 게 이제 얼마나 완벽하게 그래서 1시간 뒤에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이거 한번 감정 살려서 가는 데까지는 된다는 말이에요. 자, 내가 주디예요. 사과하는 거예요.
아마 제 기억에 맞으면은 그 닉의 뒷모습을 보고서는 이걸 고백하듯이 말할 겁니다. 약간 알아. 네가 나 절대 용서 안 할 거라. I know you'll never forgive me. 그리고 난 널 탓하지 않아. 이해해. I don't blame you. 그다음에 뭐죠? 나라도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자, 나라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가정의 느낌이 있단 말이죠. I wouldn't forgive me either. 내가 이런 취급 당해도 왠 줄 알아? 내가 어땠기 때문인 줄 알아? I was ignorant. 내가 무심했고 무책임했고 and irresponsible. 그리고 내가 마음도 좁아가지고는 and small-minded. 근데 다 아는데 근데 내 실수들 때문에 predators들이 고통을 받으면 안 되잖아. But predators shouldn't suffer because of my mistakes. 이거 내가 잘못한 거거든. 난 이거 고쳐야 돼. I have to fix this. 근데 너 없이는 안 된다고. But I can't do it without you. 외웠어요. 자, 뭔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 재밌는 거 안 말할래. 진짜 재밌는 거 안 말하고 다음 시간에 반전으로 남겨놓을게요. 자, 제가 말하는 문장 외우기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분석하고 감정이입해서 문장을 재구축하면서 외운다는 게 뭔지 보이세요? 버트벨님이 그 EBS 랑 때도 문법 기반으로 외우기 하는 거 실용적이어서 좋으셨다고. 좋습니다. 그때의 제 마인드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ABC님? 미선님 되셨어요? 이거 됐다. 이거 100점이 아니더라도 8, 90점까지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 한번 댓글 남겨주시겠어요? 진짜 되셨어요? 이거 제가 오프라인 수업 예전에 했을 때 같이 하면요 진짜 재밌어요. 오프라인으로 하잖아요. 그럼 저도 막 감정이입해서 막 이러지만 제 앞에 계신 분들도 I know you'll never forgive me 막 이러면서 막 완전 누가 보면 여기 무슨 광신도들이야? 여기 무슨 사이비 종교 집단인가? 그런 느낌 들어요. 되세요? 잼나죠? 이렇게 외우면 외워져요. 그냥 이걸 달달달달 여러분들이 아무런 맥락 없이 외우셨으면 훨씬 오래 걸렸을 거고 머릿속에 더 안 남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요. 결국은 내용이 진짜 이해가 돼야 돼요. 내용이 이해가 돼야 내가 감정이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일부러 제가 한 2, 3분 시간 끌어봤어요. 지금쯤이면 잊혀지지 않았을까라는 상황에서 자 보지 마시고 그럼요. 외운다는 건 반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지 마시고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예요. 자, 제가 리드를 해드릴게요. 같이 해볼게요. 내가 주디예요. I'm Judy. My name is Judy. I'm a rabbit. I'm a rabbit cop. 이제 I'm a female rabbit cop. 나는 여성 토끼 경찰관인 거죠. 너무 같다. 자, 어쨌거나 닉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알아. 네가 날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 I know. 알죠? 뭘 알아? 네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야. You'll never forgive me. 알아. 오케이, 알아. 그리고 난 널 탓하지 않아. 이해해. I don't blame you. 나라도 내가 날 용서하지 않았을 거야. 나라도 또한 나를 용서하지 않았을 거야. 이제 가정의 느낌이니까 I wouldn't forgive me either. 그렇죠? I wouldn't forgive me either. 그리고 내가 이 취급을 받아도 마땅한 게 내가 어땠었어요? 무심했고 무책임했고 내 마음이 좁았어. I was ignorant and irresponsible and small-minded. 자, 좋아. 네가 나 용서 안 해도 좋아. That's okay. I understand. 다 좋은데 근데 predator 이 동물들이 내 실수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건 그러면 안 되잖아. 뭐뭐 하면 안 되잖아. 해서는 안 되잖아. But predators shouldn't suffer. 내 실수들 때문에 because of my mistakes. 내가 잘못한 거거든. 난 이거 고쳐야 돼. 내가 이거 고쳐야 돼. I have to fix this. 근데 난 그것을 할 수가 없어. But I can't do it. 너 없이는 without you. 됐어요, 여러분? 제가 조금 빨랐죠? 근데 됐나요? 됐어요? 다시 한번. 되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그럼요, 수지님.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내가 외우려고 하는 문장은요, 이해가 되고 단어까지 다 공부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연습하는 영상 제가 올리면 그거 좀 도움이 될까요? 저 지금 그거 찍으려고 그러는데 내일. 됐어요? 됐어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외워주기를 저는 바라는 거예요. 이거 오프라인에서 하면 진짜 재밌거든요. 그죠? 됐어요? 오, 좋아요. 지금 됐다고 댓글 쭉쭉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좋네요. 미선님이 영어 하면서 웃는 거 처음이네요. 아, 강사라님이 I can't do it without 승규쌤. 보세요. 활용되잖아요. 활용되네. 응? 그리고 보세요. 맞아요. 현웅님이 적어주셨는데 이렇게 공부를 해놨습니다. 그래놓고 주토피아를 봐요. 이 장면 나오면 다 들려요. 이 장면 나오면 다 들립니다. 다 들려요. 이렇게 영어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든 영어 문장을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처럼 내가 익숙하게 느끼게끔 만드는 게 우리가 사실 해나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자, 오케이, 좋아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아, 사실은 이게 뭐냐면 원래는요 문장도 안 갈라 그러고 이렇게 빈칸 보면서 하나씩 갈라 그랬어요. 조금 단번에 가기,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때 단번에 가기 어려우시면 이런 식으로 빈칸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나씩 가셔도 돼요. 엄청 열심히 준비해놨죠. 근데 그냥 한 번에 해버렸네 오히려. 자, 넘어갈게요. 두 번째 문장이에요. 이거는 오히려 이제 영화에서 순서는 앞단에 있습니다. 앞단에. 언제 나오는 거냐면 그 주디가 경찰이 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태까지 주토피아에서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토끼 경찰이 없었을 거예요. 내가 첫 번째 토끼 경찰이 될 거야. 아마 이제 이런 꿈을 가지고 주디가 부모님을 설득을 하는데 그때 아버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꿈 깨라고 말하자면 하는 겁니다. 이것도 원래 엄마가 중간중간 대사가 있는데 그걸 제가 다 쳐낸 거예요. 집중할 수 있게. 자, 해서 그냥 먼저 한번 읽어보자면 Judy 부르는 거죠. Ever wonder how your mom and me got to be so darn happy? 물어보는 거죠. 원래는 이게 제가 이거를 썼으면 happy 다음에 물음표를 썼을 것 같아요. 물음표를. 근데 이제 물음표가 아니게 적혀 있더라고요. 요 교재에는. 뭐 근데 그거 자체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해서 ever wonder는 have you ever wondered 또는 do you ever wonder? 사실 여기서 wonder니까 do you ever wonder? do you가 앞에 생략된 거예요. ever는 시간의 무제한을 뜻해요. 시간 선상에서의 무제한의 직선을 뜻합니다. 말이 되게 어려운데 여기서는 그래서 한 번이라도란 뜻이 돼요. 한 번이라도 이렇게 wonder 궁금해한 적 없니?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뭘 궁금해하는 거예요? How? 어떻게 너의 엄마랑 내가 got to be get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은 뭐뭐 할 기회를 얻다. 그러니까 뭐뭐 한 건데 그래서 되게 좋다라는 뉘앙스가 붙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해서 어떻게 너네 엄마랑 내가 이렇게까지 darn은 사실은 이제 강조예요. 사실 욕이 들어갈 수도 있는 자리인데 이렇게까지 난 무지하게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었는지 그걸 궁금해하지는 않니? Well, I'll tell you how. 내가 어떻게인지 말해줄게. 그러면서 뭐랍니까? We gave up on our dreams and we settled. We gave up. 포기했죠. 뭘 포기했어요? On our dreams. 우리의 꿈들을 포기했고 and we settled. settle이 그 정착하다란 뜻도 있지만 그냥 안주하다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꿈을 향해서 도전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먹고 살자. 이게 여기서 그걸 지금 settle 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See? 봐봐. 그러면서 뭐랍니까? That's the beauty of complacency. complacency가 안주거든요. 봐봐. 그게 바로 안주의 아름다움이야. 안주하라는 거예요, 지금. 꿈꾸지 말라는 거죠. If you don't try anything new, 아무것도 새로운 걸 시도하지 않으면 you'll never fail. 넌 절대로 실패할 리가 없거든. 안주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치? 한번 봐봐. 이런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저도 보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는 I'm a rabbit. I'm a male rabbit. And I'm talking to my daughter named Judy. 그리고 나는 주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내 딸에게 내가 얘기를 하는 거다.
And I'm telling her to give up on her dreams.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그녀의 꿈을 포기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아빠는 아닌 것 같죠? 자, 어쨌거나 한 문장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어렵죠? 두 번째잖아요. 근데 됩니다. 자, 주디야, 한 번이라도 궁금해한 적 있니? 여기까지만. 한 번이라도 궁금해한 적 없어? Judy, ever wonder? 끝. Ever wonder? 근데 뭘 궁금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How? 어떻게? 너의 엄마랑 내가 How? Your mom and me 이렇게나 행복해질 수 있었는지. Got to be so darn happy. 너네 엄마랑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행복해질 수 있었는지 그거 궁금해한 적 없어? Judy, ever wonder how your mom and me got to be so darn happy? So 아마 없었을 텐데. so 있네요. Got to be so darn happy. 그리고 보세요. So darn happy 이런 거 말할 땐 강조해줘야죠. 감정이 실려야지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실 중간에 뭐냐면요. 주디가 약간 안 궁금한데요. I don't actually wonder. 막 그런 대사가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아빠가 무시하고 말하는 겁니다. Well, 알겠어. 내가 말해줄게. I'll tell you how. 그리고 약간 이것도 보세요. tell you가 아니라 tell ya라고 적혀있죠. ya라고 이렇게 적혀있는 거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약간 그 발음의 사투리적인 발음 특색을 좀 살려준 거거든요. I'll tell you가 아니라 well, I'll tell you how. 약간 어디 사투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투리. I'll tell you how. 그러면서 우린 포기했거든. We gave up. 뭘 포기했어요? On our dreams. 우리의 꿈들을 포기했거든. 그리고 뭐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안주했지. And we settled. 그렇죠? 자자.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돼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가볼게요. 주디야, 한 번이라도 이렇게 궁금하지 않아? Judy, ever wonder? 뭘 궁금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네 엄마랑 내가 How your mom and me 이렇게까지 행복해질 수 있었는지 got to be so darn happy? 그리고 물어보는 거니까 마지막에 happy 올려주는 것까지. 그럼 주디가 싫다는데 이제 무시하고 그래 알려줄게 내가 말해줄게 어떻게 했는지 I'll tell you how. 어떻게 했답니까? 우린 포기했거든. We gave up. 뭘 포기했어요? 우리의 꿈들을. We gave up on our dreams. 그리고 우리는 안주했어. And we settled. 자, 좋아요. 중간중간 질문 주시는 거 좋아요. 희진님이 How your mom and I got to be so darn happy가 맞는 문장 아닌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I가 더 맞아요. 문법적으로 보자면 I가 더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게 실생활 영어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기서 me를 써도 이해하는 데는 문제 없어요. I가 더 맞는 영어긴 해요. 정확히 말하면 앞에 이제 do you 같은 것도 들어가 줘야죠. do you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런 걸 생략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말하는데 의미 전달되는 거에 뭐 차이 없잖아. 그런 의미에서 그냥 I도 me로 바꾼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I'll tell you도 tell ya how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것도 약간 다 그런 그냥 편하게 쓰는 영어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wonder 궁금해하다요. 여기서 너 궁금해한 적 없니? 뭐 이런 식이에요. on our dreams. gave up on our dreams. on 코코리님이 on our dream 전치사 on 승규쌤 강의 듣고 이해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전치사 on의 뜻은 뭐냐면 다른 거 다 좋은데 붙어있는 이잖아요. 그래서 gave up our dream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거 틀린 말이 아닌데 gave up on our dream은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자 꿈을 붙잡고 있다가 gave up 붙잡고 있는 거예요. on our dream 우리의 꿈을 붙잡고 있는 건데 그걸 포기한 거죠. 꿈을 놓은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붙잡고 있던 것을 포기한 거기 때문에 붙잡고 있었던 것을 포기하는 거니까 gave up on our dreams가 되는 거예요. 꿈과 내 손이 멀어진다고 off가 여기서는 아니에요. 왜냐면 붙잡고 있는 걸 포기했기 때문에 붙잡다 뭔가 이렇게 잡고 있다 닿았다 이게 전치사 on이니까. 좋아요. 그죠? 안 보고 한 번만 해볼까요? 안 보고 한번 해볼게요. 저도 안 보고 해볼게요. 자, 주디야 한 번이라도 이렇게 궁금하지 않아? Judy, ever wonder? 뭘 궁금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네 엄마랑 내가 how your mom and me 이렇게까지 행복해질 수 있었는지 got to be so darn happy? 그러면서 이제 무시하고 주디가 하는 말 무시하고 말해줄게. 내가 말해줄게. Well, I'll tell you how. 그죠? 뭐 했답니까? 포기했대요. 우리는 포기했어요. We gave up. 뭘 포기했어요? 우리의 꿈을. On our dreams. 그리고 우리는 안주했거든. And we settled. 자, 여기까지 어때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서 wonder라는 단어, how 같은 이제 접속사 나온다는 거, 그리고 gave up on, 전치사 on 같은 거 들어가는 거, settle이라는 동사도 잘 모른다. 그러면 문장이 아까보다 더 어려워졌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문장 자체가 이해가 되면 어려운 문장은 아니에요. 좋아요. 좋습니다. 돼요. 그리고 보세요. 저는 이 대사를 지금 다 외운 것 같아요. 제가 안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영상 돌려보시면 제가 여기 진짜 안 보고 있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봐봐. 그게 바로 안주의 아름다움이야. See, that's the beauty of complacency. If you don't try anything new, you'll never fail. 아무것도 새로운 거 시도하지 않으면 넌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거든 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감자님이 한 70% 되신다고 70%면 돼요. 비슷하게 외우고 계세요? 그거면 돼요. 그거면 됩니다. 쿠키님이 같이 하면 이렇게 잘 되는데 또 혼자 하려고 하면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인데 포인트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쨌거나 이런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영상 같은 거 이제 뭐 라이브에서는 다다음 주까지 이제 할 건데 다다음 주까지 할 건데 이런 영상 이제 5분짜리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올려다 드리면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까요? 대한민국님이 아까 거 잊혀져 간다고. 저희 끝내기 전에 한 번 더 해볼게요. 영어 문장을 외운 게 아니라 그 맥락을 외운 거고 내가 하는 그 대사 자체의 의미를 기억한 거기 때문에 그 의미만 떠올리면 영어 문장은 재구축할 수가 있어요. 영어 문장을 외운 게 아니에요. 제 머릿속에는 영어 문장을 외운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외운 거고 그 대사, 그 장면, 주디의 감정을 외운 거예요. 영상님이 감정 넣어서 외우는 거 쑥스러움. 여러분 저는 그럼 얼마나 쑥스럽겠습니까? 강의 좋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아까 주디 걸로 돌아갈게요. 아까 주디 걸로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I'm Judy. My name is Judy. I'm a female rabbit cop. 자, 다시 한 다음에 보세요. 닉한테 사과하는 겁니다. 같이 해볼게요. 자, 닉한테 사과하는 거예요. 네가 같이 하시는 겁니다. 자. 네가 날 절대로 용서 안 할 거 알아. I know you'll never forgive me. 난 널 탓하지 않아. 이해해. I don't blame you. 나라도 나를 용서하지 않았을 거야. I wouldn't forgive me either. 내가 이 모든 네가 나 미워하는 거 이해해. 왜냐면 내가 진짜 이랬었거든. 어땠어요? 무심하고 무책임했고 마음이 좁았어요. I was ignorant and irresponsible and small-minded. 근데 자 좋아. 날 용서 안 해도 좋아. 근데 내 실수들 때문에 predators들이 고통받으면 안 되잖아. But predators shouldn't suffer because of my mistakes. 이거 내가 한 실수거든. 내가 이거 고쳐야 돼. I have to fix this. 근데 난 너 없인 못해. But I can't do it without you. 외웠어요. 기억나세요? 아까 문장 기억나세요? 영어 문장 자체를 외운 게 아니라 주디가 그때 하는 그 대사의 흐름과 맥락과 감정과 그리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보이실 텐데 그래서 그 문장과 문장 사이에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넣어놨다는 걸 계속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봐봐요. 네가 날 용서하지 않아도 알 거라는 거 알아. 그리고 이해해 같은 거 사실 없는 거잖아. 이해해. 날 탓하지 않을게. 이런 거 제가 넣은 거고. 그리고 나라도 날 용서 안 했을 거야. 그다음에 보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용서 안 할 거야. 왜냐면 내가 이런 짓까지 했었거든. 내가 이랬었거든. 이런 게 이제 그 맥락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나라 말로 중간에 풀처럼 붙여 넣은 거예요. 벽돌과 벽돌을 붙일 때 저희는 그렇게 시공은 안 했지만서도 페인트를 바르는 것처럼 페인트가 아니죠. 시멘트를 바르는 것처럼 영어 문장과 다음 영어 문장 사이에 그 맥락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우리나라 말로 그런 접착제들을 중간중간 붙여놓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다음 말이 뭐가 나오고 그걸 통해서 다음 말이 또 뭐가 나오는지를 제가 그냥 스스로 기억하려고. 연극 대사 외우는 기분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영경님이 대사를 제가 잘 끌어주셔서 잘 된다고 하시는데 그게 맞고 그걸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내 스스로 이 대사를 잘 끌어가게끔. 근데 이건요, 당연히 많이 하시다 보면 감이 옵니다. 내가 배우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진짜 편해요. 재밌죠, 여러분? 재밌지 않나요? 약간 요 컨텐츠 좀 앞으로 많이 밀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벌써 이제 37분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 또 슬슬 마무리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그거였어요. 맛보기였습니다. 맛보기였고, 이건 직독직해는 아니죠. 직독직해는 읽고 해석하는 건데 지금 우리는 따라 말한 거니까. 자, 맛보기였고, 다음 주에 우리 이거 계속 이제 해 나갈 겁니다. 해서 일정은 이렇게 돼요. 오늘이 오리엔테이션이었고, 다음 주에는 스크린 영어회화에서 이제 겨울 왕국 시리즈 갈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가 인사이드 아웃 갈 거고요. 재밌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푼젤 갈 건데, 이 어떤 대사들을 저희가 같이 공부할지는 이 영상이 편집돼서 내일 올라갈 텐데, 거기 밑에 디스크립션에다가 제가 미리 적어 놓을게요. 그러니까 미리 하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하셔도 좋고, 미리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그 자리에서 저랑 같이 외워보는 것 자체도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이쪽 컨텐츠를 제가 좀 많이 파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해서 이제 다다음 주까지 스크린 영어 회화 시리즈 교재 써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대사 외우는 거 쭉쭉 해 나가 보겠고, 월요일 라이브 방송이죠. 월요일에는 우리가 전치사 개념 정리 시간 또 따로 지금이 목요일 라이브랑은 별개적으로 가고 있어요. 해서 이거 지난 시간에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전치사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뭐 대표 전치사 같은 것들 이야기를 했었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전치사들에 대해서 또 하나씩 각계격파를 해 나갈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 5월 6일은 대체 공휴일이라서 그땐 저희 쉴 거고요. 그땐 방송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5월 13일 날 다시 한번 또 전치사 활용하는 거 2시간에 걸쳐서 뭐 우리가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for, to, of 뭐 이런 거, against 이런 거. 그런 것들 하나씩 그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예문도 만들어보고 그렇게 재미있는 그리고 유익한 시간 계속해서 가져나갈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역시나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거 아니면 같이 해봤는데 이런 거 진짜 재밌더라, 그런 피드백들을 영상 같은 어디든 좋아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보고 참고해서 저희 영서장TV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는데 100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목요일 밤 되시고, 그리고 좋은 금요일 또 주말 되시고, 저희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뵙도록 할게요. 아마 큰 뭐가 없으면 이번 주말에 저희 그 월요일 날 라이브 방송에서도 언급했었는데 ASMR 영상, 실험적으로 만든 ASMR 영상 하나 올라가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좋은 밤 되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자, 바이바이.